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정치수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들 늘 월요일마다 2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 다음 주도 변함없이 저희는 방송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휴일에도 저희 시당이죠. 민서유 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해 주시고 최진봉의 정치수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사실은 좀 실시간 이게 낮거든요. 제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 오늘 이제 오셨는데 전현희 위원장 나오신다고 하니까 미리 막 좋아요를 100 몇 개를 누가 달아놨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만큼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작가가 써놓은 대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의 여전사. 불화살의 여전사로 네. 우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10만 개의 불화살을 가진 그러니까, 여전사 전현희 이사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쏘아주세요. 네, 지금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휴일인데도 두 분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휴일에 집안에 계시면서 여유 있게 또 유튜브로 오늘 방송 많이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또 전현희 전 위원장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끝까지 정말 지켜주셨고 자리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드러났고 제가 말하는 잘못된 부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계기가 됐었고 또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현희 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아무래도 전현희 위원장 6월에 권익위에서 퇴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월 이후에. 네. 지금 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다니면서 강연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잠잠히 이제 유튜브나 방송 출연하고 인사드리고 있고요. 모처럼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이래도 되나 하고 좀 약간 또 그런 죄의식이랄까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고생하시니까요. 근데 지금 강연 다니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나 방송에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곧 바빠지실 거니까 얼마 없으면 지금 이 여유를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강연하고 방송하고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이 하시니까 즐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연 컨셉이 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탄압으로 제가 이제 저에게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이 모든 지역의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분량해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화살을 쏘면 이 정권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컨셉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요즘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강하게 싸워주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데 전현희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1년 가까이 계속 부당하게 집요하게 사퇴 압박을 집어넣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난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화내지 마시고요. 지금 실언이에요. 실언. 윤석열 정부를 계속되고 있고요.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실언. 이걸로 고소할까 봐. 실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정말 전현희 위원장님 계속 집요하게 사퇴 압박도 하고 감사를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탈모도 있었고, 고환화사도 왔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하루에 10번씩 사퇴 압박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도대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길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좀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권력을 이용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 이제 전화부위원장을 전 정권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취지로 이제 많은 공개적, 비공개적 사퇴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니까 합법을 가장한 그런 이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표적 감사를 통해서 이제 사태를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흔히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이렇게 받고 이제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조사나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압수수색을 계속 받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실상 모든 것을 탈탈 털고 진짜 이 먼지 한 톨이라도 탈탈 털고는 그런 식의 강압 조사, 인디안 기우제식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를 아예 이제 목표가 검찰에 이 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그게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위법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증언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언제 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뭐, 체포를 할지, 뭐, 이런 게 늘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보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사태 압박이 정권의 압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힘 또 보수 언론 여기에 거의 뭐 오각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권력이 총동원해서 저 한 사람 잡겠다고 이렇게 오는 기간을 1년 동안 보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당적도 없고 뭐 사실상 이제 혈혈단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막아내고 또 싸워 나가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고통, 긴장으로 뭐 고아나서도 오고 머리털도 빠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시간을 1년 동안 보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실은 내부의 직원들도 그런 허위 증언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막 압박이 들어오고 감사원 조사가 들어오고 이랬을 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 중에 뭐 직원들이 혹시나 위원장님에 대한 허위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랬었나요? 저를 이제 내부에서 제보한 사람이 우리 권익위의 그 고위 간부였고요. 그 고위 간부가 이제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의 목적으로 저를 고발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사실상 허위 무고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상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많은 내용을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위법한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제보자를 또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위 증언을 또 받아서 그 내용으로 저를 수사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자작극 형식의 허위 무고 제보의 허위 증언에 그걸 근거로 또 검찰에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직원이 거기에 보완내동해서 허위 증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언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뭐 허위 증언이고 이런 경우에는 제보자를 무고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다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도 위원장님 그전에도 아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검사 시절에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사랑 이제 같은 지청에서 근무를 했고 또 특검 때도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끼리 좀 잘 아는 그런 사이였죠. 좀 배신감 안 드셨어요, 혹시나? 처음에는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또 뭐 서로 안다면 아는 사이고 친밀하다면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뭐 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생각을 해서 뭐 당연히 임기를 보장할 거다. 그리고 본인도 검찰총장 시절에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을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저를 이 사퇴하라는 이런 식의 압박을 하니까 사실 이제 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겪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자리 뭐 몇 개월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내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 이제를 마치시고 퇴임할 때 사실 그때 이제 살짝 고민을 했죠.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새 정권에 같이 하는 게 심적적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물러날까 하는 생각을 이제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그때는 저에게 자율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스스로 이제 사임을 하면 그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퇴 압박이 들었던 거죠. 그것도 상당히 치졸한 방식으로 뭐 사실 근거에도 없는 뭐 그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한다든지 망신주기식 이런 식으로 사퇴를 압박을 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특히 또 감사원 감사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사퇴 압박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의잖아요. 네, 그렇죠. 나쁜 일이잖아요. 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불의에 제가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게 더 비겁한 일이고 그거는 그거야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불의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겠다. 그런 사실 투쟁심이 타올랐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말씀처럼 이게 무슨 자리에 연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고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인 거니까 밝혀내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하셨지. 그때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뭐 몰염치하다, 호화무치하다, 수치심을 모른다, 알바끼다, 뭐 국민의힘에서 고액 알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발언하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저보고 고액 알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만뒀으면 저도 그래도 꽤 잘 나가던 변호사였고 치과의사도 했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려면 더 벌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월급에 급여에 탐이 나서 마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매도를 하니까 정말 이 호황무치하다는 말을 제가 진짜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호환무치한 사람들이에요. 자, 구영식 기자님, 일단 감사원의 표적 감사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죠, 전현희 전 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획 사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표적 수사도 하고 있고 기획 수사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 13건 중에 7건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6건 중에 5건은 불문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인정한 게 갑질 직원에 대해서 뭐 탄원서를 제출한 그런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 주의 조치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뭐 근태와 관련돼서도 뭐 인정되긴 했지만은 뭐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특혜 의혹 관련해서 권익위가 내린 유권 해석,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없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 결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완패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현직 그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치고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면은 거의 완패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기획 감사하고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주도한 예. 코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장님이 고발을 하신 거죠? 그 네, 감사원을? 일단은 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 네. 또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들을 사퇴를 압박하고 또 실제로 사퇴를 시켰죠. 우리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대법 판례상 임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저를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 일종의 조작 감사를 했어요. 그 제보자가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정고시 동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친분이 이제 두터운 사이인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제보자가 제보를 하고 또 그 제보자가 증인으로서 예. 진술을 하고 그게 이제 결국 허위 증언으로 다 밝혀졌단 말이죠. 제보도 거의 허위 무고 제보로 이렇게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사실상의 이제 조작 감사의 틀에서 저를 감사를 한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걸로 고발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결과 보고서도 또 위조를 합니다. 보고서도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뭐 건태나 뭐 이런 게 인정이 됐다 그러는데 인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별 문제가 없다라고 건태 문제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됐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라는 네네 거. 예. 사무처가 그러면 이제 감사원의 용어로는 불문이라고 합니다. 법원 용어로는 무죄, 뭐 검찰 용어는 무혐의인데 그렇죠. 감사원에서 불문 결정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제 건은 불문 결정을 했거든요. 그 탄원서 문제는 기관주의라 제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권익위 뭐 직원들 전체가 그때 탄원서에 동참을 해서 전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주의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은 모두 감사위원회에서는 모두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하면 감사원에서 불문 결정한 거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백지가 나가야 됩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클리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원 사무처가 진짜 허위 조작 감사, 기획 감사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자신들이 이제 공소시효 고발 조치가 돼 있으니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 자체가 자신들이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이 무죄 판결을 낸 거를 사실상 뒤엎고 추신감사위원회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아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아서 그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자격이 없는 감사원 사무처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판사에 해당되는 감사위원회 결재를 받지 않은 일종의 판결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범죄, 또 조작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또 제가 공문서 위조, 또 그게 전자 뭐 기록, 변조 뭐 이런 혐의로 또 형사 고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게 클리어 됐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감사원 사무처가 조작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 그러니까 결재가 끝나지 않았고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닌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공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들의 공소장이 판결문인 것처럼 나간 그렇게 거예요. 나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고발 조치해서 이번에 감사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아마 압수수색 중에 상당 부분 그 컴퓨터를 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거든요. 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